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주기성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베이시스 함수들의 합으로 주기성 함수를 표현을 했죠. 여기서 n은 정수죠. 그러니까 이제 L분의 n파이는 이제 n이 1, 2, 3, 4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의 함수로 변화하는 exponential i 오메가 t 같은 것이 뭐 고전역학이나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x 대신에 이제 t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 L분의 n파이가 바로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수배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함수들의 합으로 주기성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비주기성 함수, non-periodic function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요런 함수를 쓰게 되는데 모양은 유사하죠. 즉 L분의 n파이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n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이렇게 이 앵귤러 프리퀀시가 변화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는 이 앵귤러 프리퀀시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어떤 주기성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 여기서의 요 개수 cn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EL이 바로 뭐냐면 그 주기성 함수의 주기가 되는 것이고, 이 cn이란 개수는 우리가 여기서 1, 2, 3, 4 변하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것이니까 이제 C0, C1, C-1, C2, C-2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를 지닌 게 이제 CN이었죠. 반면에 푸리에 트랜스폼의 경우는 이 비주기성 함수가 표현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죠. 즉, 이 서메이션 대신에 인테그랄 D알파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앞에 G 알파하고 CN하고 이제 서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CN, 이 디스크리트한 CN이 컨티뉴어스한 G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요 앵글 부분을 생각하면은 알파가 이제 L분의 n파에서 온 거죠. 알파의 기원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요 G알파라고 하는 거는 연속 함수라는 거죠.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에서의 디스크리트한 값 대신에 이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연속 함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G알파의 표현이 요 CN 값에 비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CN의 대신에 G알파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G알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유사하죠. fx 있고 여기 아까 L분의 n파이 대신에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 대신에 이제 무한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요 L 대신에는 이제 파이가 들어가는 거고, 왜 여기서는 무한대가 됐고 여기는 파이가 되냐? 이거는 이제 요 함수가 나오는 걸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L분의 n파이 대신 알파를 썼는데 이게 n이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변화하니 1, 2, 3, 4 변화하니 L분의 n파이를 갖다가 이제 일단은 이게 저기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 알파 n이라는 값으로 써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 n은 디스크리트하게 변하는 양이죠. 아직까지 연속함수는 아니에요. 여기서 저런 연속함수는 아니고 이 알파 n은 L분의 n파이가 변화하듯이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디스크리트한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알파 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 n 플러스 1에서 알파 n을 빼주면은 이것이 이제 L분의 파이가 되죠, 이걸.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델타 알파라고 쓰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G알파를 표현하고자 했으니까 G알파에 대응되는 게 CN이니 이 CN의 표현에서부터 쭉 가서 이제 이게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CN의 근원은 fx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비주기성 함수 fx가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서 L분의 n파이가 알파 n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CN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L분의 1을 일단 바꿔줄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하면은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여기로 내리면 되죠. 내리면 2L분의 1은 2파이분의 델타 알파가 되죠. 그죠? 그래서 2L분의 1은 2파이분의 델타 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L분의 n파이 대신에 알파 n 이렇게 이제 일단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fx가 좀 전에 이거였는데 요 cn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cn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i 알파 n x 이거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cn일 수도 여기 x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x하고 중복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x라고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 n x 마이너스 알파 n x에서 0이 돼버려요. exponential 0이 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cn이라고 하는 거는 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비주기성 함수를 완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값에서 x를 다른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를 u로 바꿔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 있는 걸 이 안으로 이제 불러들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x고 마이너스 u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표현인가 하면 여기 2파이분의 1이 있죠. 그래서 2파이분의 1이 있고 델타 알파 있죠. 델타 알파 있고 서메이션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f의 알파 n이라고 쓴다면은 그 f의 알파 n은 바로 인테그랄 파트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파트가 바로 f의 알파 n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연속함수라고 했으니 알파가 연속함수가 되려면은 이 델타 알파라는 것이 어떤 디스크리트한 그 계단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이제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우 작은 값이 이 포인트마다 이제 쭉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알파를 이제 0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매우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델타 알파를 매우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L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그죠? L을 무한대로 보내면 델타 알파가 매우 작은 조각이 돼서 그러면 이제 G 알파의 경우 알파가 매우 작은 조각들의 연속이니까는 연속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서메이션의 f 알파n의 델타 알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매우 작은 조각으로 쪼개니까 이 서메이션은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이 되고 델타 알파는 d 알파가 되고 이 알파n도 이제 아까 이제 L분의 파이의 어떤 이제 간격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지만은 그걸 작게 쪼갰기 때문에 이제는 알파n을 알파라고 쓸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이런 L분의 파이를 간격으로 변화하던 디스크리트 알파n이 이제 L이 무한대로 가니까는 매우 작아져서 연속적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L이 피리어드니까 L은 이제 피리어드의 반이죠. 근데 그것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피리어드가 인피니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난 피리어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어딕하지 않다는 얘기는 피리어드가 무한대라는 말과 상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F알파를 이제 L 대신에 무한대를 넣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이제 알파에는 이제 알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F알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전에 fx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이 요것이 이렇게 이제 인테그랄로 된다 하는 걸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F알파가 이제 컨티뉴어스한 F알파 이거죠, 이거를 F알파 대신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F알파 대신에 이제 여기, 이런 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F알파를. 이렇게 됐는데, 인테그랄이 두 개예요. 알파에 대한 인테그랄과 U에 대한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은 U에 대한 걸 먼저 한다고 보면은, 이제 U에 관한 것들만 모아놔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I 알파 X는 U에 관한 게 없으니까, 여기로 이제 따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U에 대한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 du, fu, exponential 마이너스 I 알파 U.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형인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요 함수를 비교할 때 결국은 요 g 알파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여기 fx 보면 인테그랄 exponential I 알파 x의 d 알파, 그러니까 인테그랄 d 알파 I 알파 x니까 g 알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요 2파이분의 1을 포함해서 요 뒤에 인테그랄 부분이 돼야겠죠. 그죠? 즉 g 알파는 2파이분의 1의 이 부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u exponential 마이너스 I 알파 u du.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파와 x의 관계였으니까 요 u를 갖다 다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냥 u를 x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g 알파는 2파이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x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의 dx에서 좀 전에 우리가 결론에서 아까 g 알파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푸리에 시리즈와 비교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비주기성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fx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여기서 g 알파가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주기성이지만은 요 fx가 이 even 펑션 또는 odd 펑션이 될 때에 좀
더 간단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비주기성 함수가 even 펑션이나 odd 펑션, 즉 뭐 짝함수나 홀함수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fx가 짝함수나 홀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죠? 비주기성이면서 짝함수나 홀함수 어디에도 이제 속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요 이제 우리가 요 fx의 그 비주기성 함수를 여기 집어넣어서 g알파를 구한 다음에 g알파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비주기성 fx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한 그 함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나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원래 그 원조 함수가 이 부연속 함수이더라도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그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주기성 함수인데 뭐 펄스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딱 있다거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샤프하게 이제 이렇게 변화해서 이 부연속 함수가 원조 함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된 거는 연속 함수로 표현된다 하는 면에서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푸리에 시리즈는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하고자 하는 그 원조 함수가 공교롭게도 어드 펑션일 때, 즉 이제 홀함수일 때, 그때 이 g알파에 대한 표현이나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최종적인 그 fx의 푸리에 트랜스폼 함수가 간편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g알파부터 알아보면은 이제 이것의 그 원래 폼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 x였죠. 그래서 g알파가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 x dx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분해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fx가 어드 펑션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드 펑션 곱하기 코사인 쪽을 보면 코사인이 이븐 펑션이죠. 그래서 어드 펑션 곱하기 이븐 펑션 하면은 이거는 어드가 돼버리니 그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0이 돼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사인이니까 어드 펑션이죠. 그래서 어드 하니까는 그때 이제 2분이 돼서 제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0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 사인 파트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i 나누기 2파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사인 파트가 살아남는데 이것이 이분 펑션이니까 이거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에 2배겠죠. 그래서 2가 나가면 요 2가 상쇄가 돼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x 원조 함수가 어드 펑션인 경우에 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g알파의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 g-알파를 넣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는 거니까 여기 sin 마이너스 알파 x고 sin 마이너스 알파 x는 마이너스 sin 알파 x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거와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g알파가 되니 결국은 이 fx가 어드일 때 이 gx 또한 g-알파가 마이너스 g알파가 되니 또한 g알파도 어드 펑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원조 불연속 함수가 이분 펑션이면은 그러면 그거로부터
구해지는 G알파 또한 이분 펑션이다 하는 것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의 간편성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 어드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G알파를 구했으니까 G알파를 구해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은 그 비주기성 fx에 대한 최종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 G알파가 이제 계산할 때 어드 fx일 때 G알파도 어드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드인 거예요. 그죠? 어드 펑션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해한 거죠. 코사인 사인으로. 그래서 어드 곱하기 2분 하니까 어드가 돼서 마찬가지로 전구간 적분하면 0이 돼버리고, 사인은 어드니까 2분이 돼서 전구간에 대한 적분이 살아났는데, 이건 반구간의 2배니까 2가 되고 여기 i가 있죠. 그래서 2i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원조함수에 대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 원조함수가 이 어드 펑션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대로 쓰고 여기서 G알파가 이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이렇게 나온 G알파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이제 D알파 사인 알파 X G알파 대신에 요거 여기서 얻은 거 G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 허수가 없어지죠. 파이분의 2에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D알파 사인 알파 X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FU 사인 알파 DU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을 갖다가 요렇게 한번 해줘 보자는 거죠. 즉 여기 8분의 2를 갖다가 루트 8분의 2로 하면 요 뒤쪽에도 루트 8분의 2 해주면은 똑같죠. 그렇게 놓고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푸리에 트랜스폼 함수가 그 함수의 대칭성을 따지지 않고 그 계산할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이제 유사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그 D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대신에 이제 사인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을 우리가 이 G알파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앞에 계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앞에 계수가 있는 거예요. fx는 루트 8분의 2의 요 인테그랄에서 요 뒷부분을 g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fx를 계산할 때 fx의 성질이 어드 펑션이었으니까 그 어드를 의미하는 이제 사인이죠. 사인이 이 어드 펑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gs 알파 이렇게 어드 펑션이라는 의미에서 이 s를 넣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원조 함수의 대칭성이 어드 펑션일 때 그 푸리에 트랜스폼된 함수는 루트 8분의 2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이제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고, 이제 요 G알파가 여기서는 G알파가 어떻게 되죠? G알파라고 하는 함수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 x의 d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수가 2파이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이 계수가 루트 파이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제로부터 무한대. 그리고 요 함수가 어드 펑션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 두 개는 일반적인 그 대칭성이 어드건 이분이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 비주기성 함수가 어드 펑션일 때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g를 구할 때부터 일단 그 원조 어드 펑션에다가 익스포넨셜을 곱하는 게 아니라 sin 알파 x를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는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분의 1이 아니라 루트 파이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그 g 함수를 구해 놓고 그 g 함수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수가 있는 루트 파이분의 2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사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표현이 이 표현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이 원조 함수가 원조 비대칭성 함수가 꼭 홀함수일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g를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나 이렇게 계산한 거가 같을까 하는 거죠. 다르죠. 네, 다르죠. 이렇게 계산한 거와 이렇게 계산한 거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 g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그 비주기성 어드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얻어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푸리에 시리즈의 경우는 푸리에 시리즈를 코사인 사인 형태로 나타내는 그 경우와 익스포넨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두 경우의 그 결과는 같았죠. 두 경우의 푸리에 시리즈 결과는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리에 트랜스폼의 경우도 이 두 결과가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그 비주기성 함수의 대칭성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요거는 그 비주기성 함수가 어드 펑션일 때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비주기성 함수로부터 얻는 이 g 함수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g 함수를 넣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 둘은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 펑션의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 비주기성 함수가 짝함수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와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주기성 함수가 짝함수의 경우에는 그 짝함수를 넣어서 g를 구하는데 이제는 짝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넣어서 g를 구한 다음에 이 g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는 짝함수니까 코사인을 해갖고 계산을 하면 그 짝함수의 최종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구한 거나 이렇게 구한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을 갖다가 요렇게 한번 해줘 보자는 거죠. 즉 여기 8분의 2를 갖다가 루트 8분의 2로 하면 요 뒤쪽에도 루트 8분의 2 해주면은 똑같죠. 그렇게 놓고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푸리에 트랜스폼 함수가 그 함수의 대칭성을 따지지
않고 그 계산할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이제 유사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그 D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대신에 이제 사인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이 G알파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앞에 계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앞에 계수가 있는 거예요. fx는 루트 8분의 2의 요 인테그랄에서 요 뒷부분을 g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fx를 계산할 때 fx의 성질이 어드 펑션이었으니까 그 어드를 의미하는 이제 사인이죠. 사인이 이 어드 펑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gs 알파 이렇게 어드 펑션이라는 의미에서 이 s를 넣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원조 함수의 대칭성이 어드 펑션일 때 그 푸리에 트랜스폼된 함수는 루트 8분의 2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이제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고 이제 요 G알파가 여기서는 G알파가 어떻게 되죠? G알파라고 하는 함수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 x의 d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수가 2파이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이 계수가 루트 8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제로부터 무한대 그리고 요 함수가 어드 펑션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 두 개는 일반적인 그 대칭성이 어드건 이분이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 비중성 함수가 어드 펑션일 때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g를 구할 때부터 일단 그 원조 어드 펑션에다가 익스포넨셜을 곱하는 게 아니라 사인 알파 x를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분의 1이 아니라 루트 파이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그 g 함수를 구해 놓고 그 G함수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수가 있는 루트 8분의 2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사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표현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이 원조 비대칭성 함수가 꼭 홀함수일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g를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나 이렇게 계산한 거가 같을까 하는 거죠. 다르죠. 네, 다르죠. 이렇게 계산한 거와 이렇게 계산한 거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G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그 비주기성 어드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얻어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푸리에 시리즈의 경우는 푸리에 시리즈를 코사인 사인 형태로 나타내는 그 경우와 익스포넨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두 경우의 그 결과는 같았죠. 두 경우의 푸리에 시리즈 결과는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리에 트랜스폼의 경우도 이 두 결과가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그 비주기성 함수의 대칭성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요거는 그 비주기성 함수가 odd 펑션일 때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주기성 함수로부터 얻는 이 G함수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G함수를 넣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 둘은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dd 펑션의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 비주기성 함수가 짝함수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와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주기성 함수가 짝함수의 경우에는 그 짝함수를 넣어서 g를 구하는데, 이제는 짝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넣어서 g를 구한 다음에 이 g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는 짝함수니까 코사인을 해갖고 계산을 하면 그 짝함수의 최종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구한 거나 이렇게 구한 거나 같다는 거죠.